1단계로 준비한 이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 바로 이제 강의를 좀 드릴 건데, 자, 이 내용이요. 자, 우리가 지난주 1단계에 항상 제가 세 가지 시기, 언제 투자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할 거냐. 두 번째, 어느 지역에 가야지만이 실제 차익이 되던 임대소득이던 가장 돈을 벌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어떤 상품으로 주택으로 들어갈 것이냐, 토지로 갈 것이냐, 상업용으로 갈 것이냐라는 이 상품 선정에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 이제 이 내용 중에는요, 자,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기본으로 하되 그 안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바로 이 부동산, 결국은 가격 상승이 되는 원칙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 네 가지 가치 요소라고 하는데, 자, 간단하게 먼저 입지가치 좋아야 되죠. 두 번째, 수익가치 높아야 되죠. 세 번째, 희소가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중장기적으로 미래가치가 당연히 있어야지만이 부동산 가격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드리는데, 자, 입지가치 측면으로 보면 뭐 지금도 거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교통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또 생활 편의시설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를 우선시하듯이, 자, 일반적인 우리 부동산의 투자 이 입지가치는요, 바로 이 인구와 개발에 포커스를 두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항상 투자는요, 오늘 하지만 결과는 오늘이 아니라 바로 미래거든요. 이 매도하는 타이밍에 어느 정도 변화가 되어 있는지, 바로 그래서 현재 그 입지가 A급인 입지를 선택하라는 거는 저희 투자 쪽에서는 좀 안 맞고요. 오히려 B급이나 C급이 있는 이런 입지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점도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수익가치, 당연히 부동산을 사면 돈 버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 안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간에 의해서 내가 투자해놓고 시간에 의해서 5년이든 10년 지나고 나면 스스로 올라가는 시세 차익, 그래서 이 자본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를 통해서 나오는 임대 소득이라고 하는 바로 이 수익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같은 부동산을 변화를 줍니다. 리모델링이 됐던 신축이 됐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개발 수익을 얻는, 그러면 이 세 가지 수익 중에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세 번째 희소가치는요, 아시겠지만 거의 독점 가치 아니면 명품 가치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독점적인 거는 부동산은 딱 그 위치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독점적인 가치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저 지방에 있는 부동산과 서울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안 되는 개념처럼 반드시 이런 독점적인 거와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반드시 따져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자, 네 번째, 당연히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에 더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저평가, 저개발되어 있는 이러한 부동산에 좀 포커스를 가지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본 가격 상승 원칙만 잘 따라가신다 그러면 솔직히 부동산에서 손해보시고 실패했다는 분 거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한번 사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어느 지역을 지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가격 상승이 되는지를 일단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사례가 판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판교에 거주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오해를 없기를 바랍니다. 자, 판교가요, 서판교와 동판교로 나눠졌습니다. 자, 이건 지역을 나눴다라는 게 제가 나눈 게 아니고요. 이미 이제 그렇게 동서로 나눠져 있는데,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 중간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크게 고속도로나 도로가 있으면 나눠지게 돼 있는데, 자, 이 케이스로 놓고 보면, 자, 네 가지. 자, 그럼 일단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면 동판교와 서판교에서 4억에 대한 4억 차이가 나오는데, 동판교가 서판교보다 4억이 더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얘기 이유는 첫 번째가 인구 변동, 두 번째가 상권 변동, 세 번째가 교통 변동, 네 번째가 학군 변동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인구 변동에 대한 이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자, 판교에는요, 인구가 그냥 인구가 아니라 거주하는 인구가 아닙니다. 바로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도 테크노밸리가 이미 뭐 10년 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벌써 2단지, 3단지 지금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구성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소득, 그러니까 같은 인구라 하더라도 소득을 발생하는 바로 이런 인구가 얼만큼 포진되어 있느냐. 근데 서판교에는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어느 기업체 하나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판교에 바로 이런 인구 집중 요인 중에 이러한 테크노밸리 같은 기업체의 입주가 들어가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그럼 산업단지 있으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자, 이거는 요즘 시대적인 흐름에 제조업으로 가는 쪽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테크노라고 하는 부분, 좀 용어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런 부분은 IT라든가 소프트 같은 조금 더 첨단 쪽에 이 현 시대에 맞는 바로 이런 기업체들로 형성되는 데를 좀 더 집중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이런 인구 변동 요인이 1억의 차이가 됐고요. 두 번째가 자, 이 상권화인데 기본적으로 상권이 발달이 되려면 교통이 좋아야 되는데, 자, 똑같이 서판교와 동판교를 비교해 봤을 때 바로 서판교에는 없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동판교에 이런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상권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자, 이 얘기는 교통이 그만큼 서판교보다 동판교에 상당히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집중이 되니까 이런 백화점도 입점이 돼 있죠. 대형 상권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동판교는 바로 이러한 대중 소비 지역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런 이유로 또 1억의 차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 세 번째 기준은 역시나 우리가 항상 부동산에 입지하면 역세권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 서판교에 지하철 하나 안 들어갑니다. 같은 판교라 하더라도 지역이 좀 넓다 보는데 동판교에는 자, 여기 지하철이 하나가 아닙니다. 신분당선과 경강선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 지하철이 지금 뭐 2개 노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 노선으로 어떤 인구가 몰리느냐. 자, 여기는 신분당선을 통해서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좋고 경강선을 통해서 수도권, 특히 여주라든가 광주, 경기도 광주 같은 데에서 인구가 들어오는, 결국은 인구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동판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구 흐름이 좀 된다는 얘기. 그래서 또 1억. 자,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가 바로 이런 학군이 또 집중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자기 거주하는 주택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서판교에는요, 학교는 초중고 다 있는데 다 이렇게 분산돼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동판교는요, 자, 초중고가 이렇게 모여있는, 결국은 집순성으로 돼 있다는 거거든요. 자, 아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아마 잘 이해하십시오. 어느 주택을 내가 아파트 하나를 매수한다 그러면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자랄 때마다 이사를 다니시는데, 자, 동판교로 가면요, 한 번 들어가시면 이렇게 고등학교 나올 때까지 이사를 할 필요 없고 결국은 그만큼 희소가치적인 입지를 가진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거 개선으로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또 1억에 대한 차이, 그래서 총 토탈 4억에 대한 차이가 좀 생기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전략 얘기, 특히나 이런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만 결국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런 생각, 특히 투자의 생각 전환을 한 요 몇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양털을 깎아야 된다. 자, 이 부분 위기는 기회고 과감한 투자 필요하고요. 독불장군 부자가 없듯이 혼자서 하시는 게 없습니다. 이런 정보라든가 전문가 활용 반드시 하시고요. 자, 지금도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늦었다, 이런 개념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표 설정과 과감한 시작이 중요하다는 얘기 드리고, 자, 결국은 부동산이든 자산 투자는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부동산 오늘 샀다 내일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와 기회비용 항상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항상 긍정적인 행운을 생각하시다 보면 항상 나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미래에 더 큰 혜택, 특히나 기회가 온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부자들 그냥 부자 아닙니다. 다 이러한 이론, 기초들을,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성공하시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성공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